올해 글로벌의 TV 출하량이 10년 내 최저 전망된다. LCD랑 OLED 여러분 아시죠? LCD는 오래된 기술이고 OLED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요거는 계속 판매량이 늘어났었는데 요거도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뉴스를 봤다. 뭐 주식 투자도 안 하고 경제도 볼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뉴스 보면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요를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평소에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 뉴스라도 내가 투자한 종목 아니면 내가 앞으로 투자할 이런 산업 이런 것들에 어떤 변화를 있는지 어떤 산업과 연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 다 여러분이 혼자 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조사하기도 힘들고 우리 채널에서 대신해 드리는 이런 시간 항상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부터 볼게요. 일단 출하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통계청에서 착실하게 조사까지 해가지고 알려주는 자료인데 일단 출하는 뭐냐? 어떤 물건이 생산한 공장에서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하량이 최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공장에서 팔려 나가는 게 올해 2022년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게 팔려나간다. 그러면 글로벌 전자제품이죠. TV 같은 거 만드는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얘네들이 뭔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거 본능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이 통계청 자료는 왜 보여드렸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지표상으로 한번 체감을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통계청은 주요 485개 품목에 생산하는 약 7,3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월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얘들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이런 전자제품 이런 거 판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자 이렇게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제조업들의 수출 출하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에도 공급을 하는데 수출로 먹고 살죠. 내수시장이 워낙 좁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 부품 이런 거 만드는 친구들이 주가도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다가 요길 변곡점 맞고 떨어지는데 이게 언제냐면 올해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부품 뭐 반도체부터 해서 컴퓨터, 영상, 음향 미친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가전 전자제품 만드는 뭐 LG, 삼성 이런 친구들이 올해 4월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겠구나 싶은데 자 그럼 여기서 대체 4월부터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여기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이때 4월부터 이렇게 미친듯이 변곡점을 맞아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출 물량이라 그랬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가전 전자제품을 매수할 때 사람들이 한 방에 뭐 일시불로 사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할부로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쫙쫙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대출 받기도 뭐하고 할부 받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못 쓰게 되면 이제 그때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소비를 점점 미루는 바람에 이렇게 전자제품 뭐 가전제품 뭐 반도체 이런 수출이 수직으로 올해 4월부터 떨어져 내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품목들이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약간 좀 큰 카테고리고 세부 카테고리를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보면 여기 반도체 제조업체 요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겠죠. 요게 딱 그대로예요. 올해 4월까지 수출이 잘 되다가 4월부터 확 떨어져 내리는데 요게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영상 및 음향기기 요게 TV가 속해 있을 것 같죠. 근데 보시면은 작년에가 오히려 수출이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다 올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까 뉴스에서 보면은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이 10년 내 최저 전망이다. 뭐 OLED도 올해 2022년에 최저라고 나오는데 여기 통계청 자료 보면 분명히 영상 및 음향기기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팔린다 이거죠. 이거 통계청 자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뉴스가 잘못됐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직접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어요. 삼성이나 LG전자 이렇게 TV 이런 쪽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길래 이렇게 정보가 잘못된 거 같냐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통계표에 이 산업별 사업체 수 자체는 나와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사업체의 이름은 알 수 없냐 이런 질문 답변이 있는데 통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업체 수가 몇 개다 이 정도는 표시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다
이런 것들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철저하게 기밀로 이렇게 보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뭐를 봐야 되죠? 큰 카테고리를 보면은 뭐 전자, 가전제품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대충 때려잡을 수밖에 없다. 요 법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가전제품, 뭐 컴퓨터, 뭐 영상, 음향, 통신 장비 등 자, 이런 전자제품의 수출, 소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표를 찾아보고 그 뉴스에 관심을 기울인 거죠. 앞으로 뭐 잘 팔린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고, 앞으로 계속 안 팔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맞물려서 외국 사람들이 할부 잘 안 하고 경기 안 좋아지고 대출 못 받으니까 이런 뭐 전자 가전제품 잘 안 사더라.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 요거만 보면 앞으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잘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죠. 앞으로도 지금 당장 올해가 가장 안 좋다 하는데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거예요. 그 후년에 뭐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 모를까? 그때도 이런 우리 전자제품, 가전제품 수출은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는데, 자, 이제 삼성전자 봐라.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지금 2020년 요 코로나 때 수준으로 주가가 뭐 거의 왔다. 앞으로 수요 침체, 뭐 경기 침체, 뭐 반도체 가격 하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악재를 주식시장이 선반영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거다. 여기 차트상으로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보통 한 60 정도 지지되고 반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반등 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는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부터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이 정말 뭐 반도체 이런 테크 종목이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할 거냐, 이전에 영상 드린 요 맨 뒤에 링크가 나올 텐데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과거 역전되고 나서 쭉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가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또는 미 연준에서 이 정도보다 더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한 번씩 다 왔습니다. 2001년 IT 버블 터지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중단된 시점부터 랠리 나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나왔고,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단기적인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떠냐? 전일이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뭐라 그랬냐? 올해 기준금리는 4%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내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언급도 했어요. 얘도 굉장히 매파적인 애고, 또 가장 매파적인 애 블라드죠. 얘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 초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년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4% 정도 찍고 내년에는 이렇게 중단된다 그러면 뭐 내년쯤에는 주식시장이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런 거 미리 반영하고 뭐 삼성전자 미리 이렇게 뭐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반등하지 않겠냐, 이게 저점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근데 물론 뭐 여기까지만 듣고 삼성전자 사라는 거구나 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주식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죠. 이런 거 듣고 매수했다가 나중에 저번에 네가 뭐 삼성전자 반등한다며 그러면 제가 언제요? 뭐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희망회로 측면에서 얘기고, 그럼 두 번째, 반대되는 생각을 한번 보죠.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잖아요. 그리고 인상되고 나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당분간. 뭐 전자제품,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삼성전자에서 많이 만들어 팔잖아요. 뭐 통신, 뭐 영상, 음향, 가전제품 다 만들어서 파는데 앞으로 계속 수출 출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막 떨어지고 이익도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증설 다 해놨는데 매출 계속 떨어지고 수출 안 되면은 잘못하면 적자가 막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2001년 이후에 그때 이제 IT 버블 붕괴하고 경기 침체 왔을 때 보면은 그때도 막 요런 구간들에 삼성전자 이거 주가예요. 뭐 악재 선반영됐다 얘기 나오는데 정말로 경기 침체 오면은 앞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요런 상황 펼쳐지면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주가가 여기서 끝을 알 수 없게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 때도 삼성전자 여기서 더 떨어지겠냐, 이렇게 많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더 떨어져요. 인정사정 없이 내리꽂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재수없게 경기 침체 같은 이런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졌다 그래요. 요번에 뭐 영국 얘기도 있었고 뭐 중국발 위기 얘기도 있고 어떤 위기가 갑자기 빵 터져요. 그럼 대응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 때려박았다 반등할 줄 알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 미친듯이 정말 뭐 3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러는 거죠. 야, 네가 여기서 반등한다 그래서 샀는데 왜 반등 안 하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듣고 판단을 해라.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얘기만 그냥 듣고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거 뭐 영상도 안 보고 갑자기 이제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까지만 딱 보고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렇게 두 번째 안 갈 수 있는 근거 얘기하니까 어때요? 겁이 덜컥 나죠. 이거 잘못하면 정말 3만원 깰 수도 있겠구나. 기준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더 떨어뜨리진 않을 겁니다.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거 수출량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등을 한다 쳐도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타이밍 정말 잘 맞게 최저점에 들어가서 반등하는 고점에 다 팔아치울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런 방송 듣지도 않겠죠. 정말 안전하게 막 다 폭락하고 다 죽어나갈 때 무슨 뭐 한강에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다이빙 한다는 사람들 늘어나고 많은 전문가들 이제 뭐 다 자포자기할 때 빅스 지표죠. 이제 공포 지수가 너무 많이 치솟아가지고 더 이상 치솟을 것도 없을 것 같이 시장이 공포에 휩쓸렸을 때 그때 눈 딱 감고 사시라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뭐 전문가분들이 막 여기서 반등 나온다, 삼성전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순간순간 경제지표 보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변수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터질 만한 사건 이런 거 예측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상하게 무슨 가치 투자 이런 책 읽고 잘못 배운 거죠. 워렌 버핏 뭐 이런 책도 잘못 읽고 삼성전자 그냥 매수할 시점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때 아무 때나 사가지고 요거 한 몇 년 기다렸다가 막 묵은지처럼 묵여두면은 뭐 2배, 3배 올라갈 거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려고 하다가 아무 때나 막 사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열어보고 나서 막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은 뭐 이런 뭐 소, 말, 양, 뭐 새끼 다 나오죠. 육두문자 다 나오면서 뭐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혹시 얘가 잘 맞추나 싶어가지고 해보면은 잘 맞췄다가 여기서 팔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걔가 또 추천하는 거 들어갔다가 또 마이너스 나고 요거만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스스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우선이에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은 경기 침체 때 사라 이 말씀밖에 지금 답이 없다는 거죠.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뭐 그걸 제가 맞출 수 있으면은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집 팔고 뭐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서 몰빵하겠죠. 그 확률은 못 맞춰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단계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바닥에서 산다면은 그때는 크게 손해 안 보고 큰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죠. 정말 돈이 있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제가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